처음에는 팔자주름의 울세라로 문의를 하셨지만 팔자주름 접근 문제 하나만 해도 고려사항이 많고 또 여기서 울세라가 하는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포인트 교정이 전체적으로 얼굴에서 조화스럽게 교정되는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주역이 되었다 싶었는데 거울 보다 보니 기미도 올라오는 것 같고 주름도 깊어지는 1970년대생들. 너튜브, 인별그램, 블로그 등등에서 여러 쏟아지는 정보 속 오히려 혼동이 오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가끔은 나름 공부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시기도 하는데 막상 공부한 거랑 다를 때 또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피부과 의사들과 고객분의 접점을 찾아가는 면담에 대해 내원하시는 주요 요인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피부과 시술 200% 효과 낼 수 있는 꿀팁, 피부과 전문의에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이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원장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주제, 의원님 어떤 주제죠? 오늘 주제는 바로 탄력입니다. 저도 정말 탄력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요즘 전화 문의로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스킨 부스터랑 스킨 보톡스, 그 차이가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실제로도 많이 물어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꽤 기술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은 사실 유사한데 사용하는 약제가 다르다는 게 차이입니다만, 사실 이런 답보다는 고객분들의 피부 상태에 과연 맞는 시술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눈 밑 지방, 팔자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 보톡스 같은 주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울세라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갖고 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울세라를 진행하게 되나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노화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안면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조금씩 변합니다. 뼈, 근육, 피하지방, 표피, 진피층 전체가 다 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변화의 요소가 또 사람마다 타고난 생김새, 나이, 성별,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 과정이 서서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렇지만 변화의 정도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포인트를 신경 써 하시니까, 예를 들면은 팔자주름, 눈밑지방 이런 식으로 특정 포인트로 오시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포인트가 역시 팔자주름입니다. 여기서 둘째와 첫째 사이에 딜레마가 생기는데, 팔자주름, 눈밑 지방같이 포인트만 교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또 쉽지가 않네요. 딱 특정해서 팔자주름만 펴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팔자주름의 울세라로 문의를 하셨지만 팔자주름 접근 문제 하나만 해도 고려사항이 많고 또 여기서 울세라가 하는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포인트 교정이 전체적으로 얼굴에서 조화스럽게 교정되는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A면 B다 하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많고 그런 내용의 유튜브도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해놓고 속칭 선삼당을 진행한 다음에 의사가 시술만 해두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사실 뭐 A면 B인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팔자주름의 울세라, 제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얼굴 노화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도 많은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제 경험상 꼭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 관점, 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관점들이 고객분의 요구와 맞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합의점인 것 같습니다. 의학적 관점과 미적 관점,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객분 얼굴에 어떤 시술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또 여러 시술을 통해서 얻어진 보편적인 관점, 그리고 고객분의 요구에 따라서 살짝 그 부분을 튜닝하는 그런 겁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분의 얼굴형에 뼈의 어떤 위치에 이런 게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주입하는 시점에 흉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색소 성분이 있다든가 해서 주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레이저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의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미적 관점은 객관적인 요소랑 주관적인 요소가 사실 어느 정도 겹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안 보인다 정도에 있어서 이분은 좀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데 이분은 좀 자연스럽게 영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시술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남들이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보는 시선 정도는 맞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은 대부분 시술 받는 입장에서 원하시는 쪽이랑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서로 일치할 때가 성적이 좋습니다. 반대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속으로 분한테 이럴 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고객분이 원하니까 해드려야겠다 가면 실제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시술을 함에 있어서 부분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술에 맞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좋은 시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이 의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 기획, 의견 도출, 그를 통해서 시행하는 과정 전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필러 전문가야, 나는 울세라 전문가야, 사실 이런 멘트가 어울릴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예쁜 얼굴, 그리고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울세라 전문가보다는 자연스러운 얼굴, 예쁜 얼굴 전문가. 뭔가 뼈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병원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물론이죠. 오늘 이렇게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 개운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명환 원장님과 함께 탄력 시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사실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신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이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